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걱정들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당하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언론. 오늘의 이 사태는 핵심이 언론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언론입니다. 왜 언론이냐? 언론이 사전에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슈화가 되면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꾸 이런 기능을 발휘하면은 이 국민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론에서 얼마나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까? 요즘 언론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이 포털이 언론입니다. 포털이. 실상은 포털은 검색 기능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언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포털을 보고 하여간 언론이 포털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20명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언론을 어떻게 접하냐 그랬더니 20명 다 답변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키면은 언론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예요. 내가 지난 영상에는 20줄이라고 했는데 한 30줄 되더라고요. 한 30줄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고 30줄 안에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30줄이라고 하는 얘기는 연예 이쪽은 뺀 겁니다. 연예 스포츠는 빼고 시사, 정치, 경제, 사회지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하루에도 조 단위로 일어나는 정보들이 30줄로 그게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안 들어가면 모르고. 그래,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언론이 왜 이렇게 이경이 됐느냐? 언론이 왜 이렇게 언론의 역할은 비판 기능 아닙니까? 비판과 감시. 야, 이거 잘못됐다. 아, 이거 잘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정치니까 다시 여론조사 하잖아요. 이 언론, 이 사태의 근본 범인이 언론입니다. 이 언론 환경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할 게 없죠.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죠. 시대적인 대세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에. 근데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기능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포털이 언론 기사를 실어가지고 언론 역할을 해요. 어떻게 30줄 속에 우리나라 모든 그 어마어마한 조단위로 일어나는 정보들이 30줄 안으로 좌지우지 됩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언론이 비판을 해야지. 비판과 감시. 야, 이거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권 3년 돼가도록 포털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판하는 기사 얼마나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날마다 보는데도 그 숱한 정책들, 중요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우리나라 그 소득주도 성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탈원전, 그 다음에 민주노총 이 노조의 문제, 그 다음에 학생 인권조례, 얼마나 이게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게 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숱한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 의혹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아주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 문제라든지, 그 사상적인 대통령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소미아, 한미 동맹 문제, 또 제주 4.3 사건을 반란이냐 항쟁이냐 이 부분, 이 역사는 반란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쟁으로 해가지고 뭐 기념일을 제정하니 뭐 이라고. 그 김원봉이, 간첩 김원봉이 그놈이 우리나라 6.25 때 남침했는데 김원봉이를 유공자 만든다고 이런 문제. 하여간 이런 숱한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포털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도 전혀 논쟁이, 왜 주사파인가? 주사파냐 아니냐? 한쪽은 주사파라고, 한쪽은 뭐 아니라고 그러고. 이거 포털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탄핵 문제도 그래요. 박근혜 탄핵, 이것이 진짜 올바랐던 것인가? 지금도 계속 이거 가지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이게 태블릿 PC 문제. 태블릿 PC 가짜다. 아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7시간 행적,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미리를 즐겼다, 올림머리 하느라 90분을 날렸다, 미용 성형 시술 의혹이 있다.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얼마나 이걸 다뤘습니까?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이 특검은 이 근거를 못 찾았어요. 정유라 이대 특례 입학 특집. 특검은 정유라를 위해 특례 입학 전용 종목이 확대된 증거도 못 찾았어요. 응? 안민석이가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이 공익근무, 응? 공익공무원시에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신주평은 공익요원이 아닌 형역 입영 대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 통행했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 그것도 가짜 뉴스. 하여간 이런 숱한 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포털에 실렸지, 이것이 거짓말이다. 방송에 실렸지, 이게 거짓말이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쪽 거짓말했다고 하는 사람 주장도 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이것이 다 검증이 되고 비판되고 이게 다 언론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언론에서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나는 포털에서 전혀 못 봤어요. 내가 포털 하는 이유는 오늘날 방송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봐요. 다 눈만 뜨면 손에 달고 사는 게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키면 나오는 게 포털 뉴스예요. 거기에 이런 최순실 박근혜 탄핵 관련해 가지고 탄핵 이런 방금 말한 이런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냐고요. 그냥 전달하면 포털에다 전달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국민은 포털에서 언론을 믿으니까 다 사실인지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서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수 등 인권침해 지적이 빠졌고 대한민국 정통성 발전상도 빠지고 푸기 싫어할 내용만 다 실었잖아요. 아니, 푸기 싫어할 내용은 다 삭제했잖아요. 북한의 그 2명의 북한 귀순자를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가려서 북한에 북송시켰잖아요. 우리 국민이에요. 북한에서 귀순했으면은 북한은 우리 영토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 포털에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 기사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연방제가 얼마나 문제인가. 연방제 되면은 뭐 나중담배 연방제 하여간 난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대통령 오고 남한에서 대통령 오고 그럼 헌법은 하나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북한 헌법 연방제 하면 헌법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헌법으로 할 거예요? 남한 헌법으로 할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헌법으로 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할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이게 저기를 했냐고요. 문제를 제기했냐고요. 응? 참. 이게 다 언론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을 4명씩이나 구성시키고 이런 문제도 국정원이라는 게 저게 간첩을 저게 정부를 빼오는 건데 지금 정부전인데 이런 중요한 정부전에는 돈을 내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길을 꺾으면 안 돼요. 설령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잘못은 있을 수 있죠. 역대 정권 어느 정권이나 아마 그야 어느 정권만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부는 정부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니까 그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을 대공수사라인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언론이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윤희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윤희상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윤희상이가 간첩이에요. 간첩 윤희상이. 동백림 통역당 사건으로 윤희상에 대해서 제가 윤희상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윤희상이가 윤희상이 김일성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윤희상이가. 그리고 독일 유학생 오길남 가족의 월북을 권유했던 거물 간첩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김정숙 여사가 내가 여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독일을 갔을 때 출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글을 남기고 문재인이가 추모글을 남겼구만.
윤희상은 묘지에 나무를 심고 통립과 민주화를 염원한 선생으로 칭송했어요. 윤희상이가 김일성한테 충성한 사람이고 독일 유학생 오길남 가족의 월복을 권유했던 거물간첩인데 통립과 민주화를 염원한 선생입니까? 이런 짓거리 했는데 언론이 비판했습니까? 외교부가 또 베트남에 간 탈북자 3명이 한국인임을 끝내 확인해 주지 않아서 결국 추방당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탈북자 편이 아니고 북한 편입니까? 그리고 경찰, 국정원에 이어 군도 국내 탈북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어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 흔드는 문제에서 언론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그냥 보도만 하면 그게 정부 기관지지, 그게 뭐 노동신문이나 똑같으지, 그게 뭡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언론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털이 문제예요, 포털이. 포털을 안에 언론기능을 없애야 돼요. 일상생활에도 있는 포털 언론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포털에 이런 게, 포털에 언론을 실으려면 예컨대 다음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요. 다음과 언론사가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서 그 포털에 자기들 기사가 노출이 돼야지 클릭 뷰가 올라가고 클릭 뷰에 의해서 광고료가 수입이 되니까 종이신문 안 보니까 포털에 언론 기사가 게재가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면 언론사는 죽어요. 왜냐하면 언론사 종이신문 누가 봅니까? 포털 클릭해가지고 예컨대 A신문 오면 A신문 기사가 포털에 계약이 되어야 실을 수 있어요.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포털에 달려 있어요. 언론사가. 절절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절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 따라가지고 당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이고 당신 청와대에서 별로 당신 언론사 자꾸 비판하니까 안 좋아해. 좀 계약이 어렵겠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이유를 달아가지고 정부 비판을 자꾸 하면은 포털에서 계약을 안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포털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카카오 간부 또 네이버 윤영천 씨라고 나 기억이 나는데 그 간부들이 청와대 홍보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컨대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야, 자꾸 그 A신문사 자꾸 우리 정부를 자꾸 비판하고 그러는데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A신문사가 1년 단위로 이게 포털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했을 때 다른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이유 따라 가지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론사는 죽어요. 포털에 기사를 못 실으면 포털만 보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신문 안 보고 언론신문 안 보고 종이신문 안 보고 그러니까 을이에요. 을. 완전히 생사여탈권에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언론 환경하에서 정부 비판글을 포털에 게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신문사 죽는데? 기자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망해요. 나 먹고 살아야 돼요. 안 하겠습니까? 이게 포털에 언론 기능을 없애야 돼요. 이거 진짜 기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 비판 기능이 없어지니까 썩에 문드러져도 사전에 어떤 병이 걸리기 전에는요. 이
먼저 징조가 와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또 뭐 속이 쓰리다든지 또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자꾸 반점이 생긴다든지 혹이 생긴다든지 징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야, 너 그 건강 이상 있다. 너 식생활 잘해라. 또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도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300 몇 번의 징후가 있대요. 야, 그 건물 소방검사 뭐 이런 거, 너 건물 안전 구조 진단, 저 건물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에서 징후가 오거든요. 그 징후를 얘기해 주는 게 언론이에요. 그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뻥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건,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정부 비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보도하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주도 문제가 있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그걸 이제 천자 얘기한 대로 포털에다가 내가 계약할 때 야, 자꾸 정부 저렇게 문제 있다고 비판만 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천자 얘기한 대로 청와대 그렇지 않아도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 어떻게 보면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라 사업체예요. 사업체. 기업이에요. 기업이 정부 눈치 안 보고 그냥 정부한테 막 개기고 해가지고 기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업이 단순한 기업체에 불과한 포털 입장에서는 자기도 살아야죠. A신문사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할 때. 당신 청와대에서 응?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야, 저 신문사 내가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청와대라 하더라도. 저 자꾸 우리 비판만 한다 한마디 딱 던져보세요. 그 모르겠습니까? 피차도 비판만 하는 거? 그 신문사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이거는. 뭐 증거를 대라다도 그러나 합리적인 의혹이 되는 거죠. 저는 증거를 못 되지만. 내가 청와대라다 하더라도 자꾸 나만 비판하고 청와대 비판하고도 다지 뭐 청와대에서 뭐 정책을 하려면은 자꾸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 기업체인데 그 기업체한테 더더구나 기업체 간부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체는 정부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관리 감독을 받으니까. 정부하고 자꾸 대들어가지고 기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야, 그 신문사 너무 지금 정부 뭐 할 수가 없다 뭔 일을 자꾸 비판만 하니까 정부 비판은 하는 신문사에서 한마디 던지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꼭 그런 이유는 안 되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안 되면 그 신문사는 죽어요. 포털에 기사 못 내보내면. 좋은 신문 안 보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포털에 의해서 자물쇠가 쳐져 입이 자갈이 매기는 거예요. 이게 언론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전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 야, 이 정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전문가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이거 언제 탈원전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자꾸 치열한 국가의 지금부터 사소한 일은 상관없지만 국가의 어떤 산업을 좌우하고 경제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에는 치열한 이러한 전문가들의 그 반론이 있어야 되고 정반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능이 현재 작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한폐렴, 나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랍니다.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데 우한폐렴 사건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사단이 벌어졌을 때 미리미리 우리는 국경을 막아야 되고 국가 간의 차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1단계 그건 기본적인 거다. 그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얘기했고 해서 1단계로
딱 막았으면은 이런 사태가 왔겠습니까? 그 전혀 그런 것을 못하니까, 언론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포털에 실어야 되고, 포털에서는 기업이니까 정부 눈치 봐야 되고, 정부 비판 계속 하면은 응? 부담되니까 계약이 안 될 수가 있고, 안 되죠. 당연히 나부터도 계약 안 해주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판을 못하게 되고, 비판 안 하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대비가 안 되니까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건 뭐 터져도 왜 터지는가는 알고 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웃 사람이 나를 갑자기 휘퉁비게 날려면은 왜 때리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왜 얻어맞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원인이 언론에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이. 이 비판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사건?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하나님 손대면 어설프게 손 안 대요. 아주 절단을 내버려요. 기승전결 언론입니다. 독재자가 언론을 장악하는 이유가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전광훈 목사 욕하는데 그 양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양반은 벌써 이걸 알고 그전부터 알고 저렇게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싸운 거예요. 저 욕하는 자들은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목사들도 다 가짜 목사들이고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도 같이 죽어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